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3개시의 인구가 70만 명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인구가 지역을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건데요. 한때 인구 소멸을 막고 지역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3개시 통합 논의가 나오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잠잠합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69만 9,909명. 지난달 기준 여수와 순천, 광양 3개시 인구를 더한 숫자입니다. 1년 전보다 3,700여 명 줄면서 결국 인구 70만 선이 무너진 겁니다. 1990년대 3개시 인구는 한때 73만 명이 넘었지만 감소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 소멸을 막고 지역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논의됐던 여수, 순천, 광양, 이른바 여순광 통합은 현재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에 출마해 당선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합 이순신 특례시를 공약으로 띄웠지만 이후 지역 반응은 잠잠합니다. 김 의원은 특례시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교통망 연결 등 세부 분야부터 단계를 밟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세 도시를 경전철로 연결하는 용역안을 좀 전남도에 우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경전철 연결이 되면 그다음에 행정통합으로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행정통합은 이해관계와 셈법이 복잡한 만큼 공감대를 늘려가는 게 먼저라는 반응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3개시 행정협의회 기능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대안입니다. 협의회를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일단 1차적으로 추진해 보면서 통합 논의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를 그 협의회 안에서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인구는 줄고 산업 경쟁력은 수도권에 밀리는 상황 속에 교통과 일자리 문화 등 3개시 주민 교류는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고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최근 전남권 의대 추천대학 선정을 위한 용역사의 동북권 공청회에서 지역민들은 도민 투표, 지사 불신임까지 언급하면서 전남도의 공모 절차를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최근 정부 관계부처 장관들의 애매한 발언들이 일부 자의적으로 해석, 확산되면서 불신과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권 의대 추천대학 선정을 위한 용역사의 전남 동북권 공청회. 동북권 지역민들은 전남도의 일방적인 공모 방식 추진에 대한 강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성토합니다. 도에서 지금 저는 이거 보면서 아까 프레임 잡아놓고 가스라이팅 한다 생각했어요, 사실. 도민 투표를 통해서 공정하게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형식적인 공청회를 의견 수렴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해가지고 대통령한테 거짓으로 보고할 겁니까? 전남권 의대 유치를 두고 심화되고 있는 전남 동서부 지역 간 갈등과 반목은 정부 부처 장관들의 책임을 피해 나가기 위한 애매한 발언들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의 질의에서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원론적이고 애매한 입장의 발언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니까 두 대학 중에서 한 대학을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두 대학 다 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두 대학이 공동과대를 하는 게 맞나요? 저는 지역의 그 교육이나 의료 이슈는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남도가 용역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현재 추천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 방식에 대해 적절성 논란을 자극할 수 있는 답변도 나옵니다. 방금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지역에서 어떤 걸 선택해 와도 다 가능하다 이 얘기인가요? 최대한 존중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논의가 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현재 전남도는 동북권의 강한 반대 여론에도 공모 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순천대는 독자적으로 교육부 홍보에 참여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남권 의대 설립과 관련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정부 부처 관계자 발언에 대한 해석 공방으로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는 여지가 희박합니다. 지역사회의 피로감만 높아질 뿐입니다. 현재 전남권 의대 유치 논란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정부 부처 장관들이 의료 소외 지역인 전남에 책임감 있게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라남도가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 여순 사건 지원단은 최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연이어 만나 오는 10월 끝나는 진상규명 기한 연장 등 여순 사건 특별법의 신속한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또 여순 사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희생자 직권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재 9%대인 희생자 최종 결정 심사율을 올 연말 약 20%까지 2배 이상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순 사건 지원단은 신속한 희생자 결정을 위해 올해 연두개 5천 건의 사실조사 목표 달성에 온 힘을 쏟고 전국화 사업도 꾸준하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대형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용량 방사포 도입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여수상인은 건의문을 통해 대형 화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이 지난 2022년 울산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대산에도 도입될 예정이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수에는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수상인은 석유화학 산업은 대형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을 여수산단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출생으로 아이들이 줄면서 어린이집들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특히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임대료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원화가 줄면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는 무용지물입니다.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약 1000여 세대가 있는 여수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와 월세 75만 원에 계약한 민간 어린이집. 한때 원화 수는 30명에 가까웠지만 지금은 17명으로 줄었습니다. 저출생과 코로나19 등 악재가 겹친 탓입니다. 경영난이 지속되자 어린이집은 아파트 측에 어려움을 호소했고 양측은 협의를 통해 75만 원이었던 임대료를 30만 원까지 낮췄습니다. 원장님이 그러더라고. 내 월급도 못 가져간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다. 문을 닫아야 될 판이다라고 읍소를 했어요. 동대표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어려움을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렇듯 아파트 측과의 협의로 높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현행 제도에는 원화가 줄면 임대료도 낮출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아파트 내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임대료는 전년도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근거가 제도가 아닌 규약으로 강제성이 없다 보니 지키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여수 민간 어린이집 20곳 중 임대료를 초과해받는 곳은 모두 7곳. 한 어린이집은 기준보다 70만 원을 더 받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권고 사항이지만 스스로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권고에 앞서서 더욱 더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연구를. 전라남도는 이 준칙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일 뿐이라면서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엔 공감했습니다. 일단 이 규약을 이제 인식을 했고요. 이거는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적은 이 전반에 대해서 한 적은 없다고. 전남 지역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은 473곳으로 전체 어린이집의 52%나 됩니다. 경영난으로 보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군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전남 지역 코로나 확진자 수가 4주째 증가하는 등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4주 동안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주간 확진자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특히 지난주에는 3주 전보다 10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가을철에 접종한 코로나와 독감의 백신 효력이 떨어지고 냉방기 사용으로 밀폐된 환경이 유지되는 여름철에 확진자 수가 늘고 있다며 주기적인 환기와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실책 등 집중력 부족으로 2번의 연장 승부를 허무하게 내주며 2위 LG에 4게임 차로 쫓기고 있습니다. 최영우의 부상 이탈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실책을 줄여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책이 빌미가 된 위기 상황에서 결정타를 얻어맞고
또 한 번의 연장 승부에선 홈런 한 방으로 승리를 헌납하고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KT 삼성과의 5연전에서 2승 3패, 부진한 성적으로 2위 LG와의 승차가 4게임으로 줄었습니다. 잡을 수도 있었던 두 번의 연장 승부를 집중력 부족으로 내준 게 못내 아쉬웠습니다. 특히 올 시즌 타점 선두를 달렸던 최용우 선수가 옆구리 부상으로 3주 이상 장기간 이탈이 불가피하면서 타선의 무게중심이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올 시즌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 우승을 위해서 야심차게 영입한 에릭 라우어 역시 데뷔 경기에서 3.1이닝 동안 4실점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더욱이 고비 때마다 발목을 잡는 실책행진은 가을 야구를 위해서 꼭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올 시즌 치른 110경기 가운데 실책이 한 경기당 1개골이 넘는 114개로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2위와의 격차도 10개 이상으로 상당하고 특히 3루수와 유격수 등 내야 수비가 흔들리자 투수들의 경기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아는 이번 주 키움과 LG를 상대하게 되는데 최근 4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2위 LG와의 주말 3연전이 우승 전선의 마지막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승우입니다. 요즘 전남도청과 시군마다 조직도에서 공무원의 이름을 지우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신상이 공개돼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이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반응은 엇갈립니다. 신광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목포시는 실과 사무실 입구에 붙어있는 조직도에서 공무원들의 이름을 삭제했습니다. 시민들이 주로 찾는 민원실에도 담당 업무만 표시돼 있을 뿐 공무원의 사진과 성명은 사라졌습니다.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조직도 역시 시장과 부시장의 이름을 제외한 공무원들의 이름을 빼고 업무 위주로 재편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악성 민원인의 공무원 신상 털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행정안전부와 전남도 공무원 노조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악성 민원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고요. 또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 관리 규정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공무원 실명을 비공개하는 지자체는 전남도청과 16개 시군, 실명을 공개하는 곳은 고흥, 영암, 진도, 신안군 등 4곳입니다. 나주시는 팀장급 이상은 공개하고 나머지 지구는 성씨만 표기했고 장성군은 실명 중 가운데 글자를 비공개했습니다. 악성 민원인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포시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실명 삭제에 대해 민원인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면 된다는 의견과 공적인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의 연속성을 위해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는 알 권리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름 없이 한다면 내가 어느 분하고 상담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 앞에 있는 분, 오른쪽, 왼쪽 이래야 되니까 불편함이 있긴 있죠. 지자체들은 공무원 실명을 삭제하면서 발생하는 혼란에 대비해 안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직도에서 실명을 삭제하는 사례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와 고흥 등량만 2개 해역에 적조주의보가 내려지면서 고흥군이 초동 방제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10일 상황팀을 조성하고 거금도 오천항 인근 적조 관측 현장에 지도선과 정화선을 투입해 황토를 뿌리는 등 선제 대응했습니다. 고흥군은 현재까지 보고된 어업 피해는 없지만 올해 폭염으로 인한 일조량 증가와 수온 상승으로 적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현장 대응과 예찰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긴 장마 이후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채소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해 청양고추가 56%, 다다기 오이는 36%로 크게 올랐고요. 배추와 애호박 등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휴가철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인기 체험 상품을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별 행사를 마련합니다.
전남 관광 플랫폼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여수의 녹태마레와 요트 체험 등 전남의 다양한 체험 상품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시민들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시원한 생수 냉장고 섬섬샘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12곳에서 운영 중이며 1인당 1개씩 무료로 제공합니다. 더위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도 열대야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전남 동부 지역의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34도까지 오르며 전남 전 지역에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과 말복인 모레까지 비슷하게 높은 기온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 24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34도가 예상됩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자주 내리고 있지만 내일은 광주와 전남 서부권에만 집중되면서 여수와 순천 등 동부 지역은 종일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고흥 24도, 순천, 광양 25도, 여수는 26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33도, 그 밖의 지역은 34도로 무덥겠습니다. 내일 해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에서는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후 2시 45분, 간조 시각은 오후 9시 3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10일 여수 문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